그럼 맞벌이 부모님과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학생들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? 학생들이 가지는 차이는 사실은 이건 너무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까 음. 뭘 하나 일목요연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드나 부모님의 위치에서는 좀 구분은 좀 더 쉬워요. 학생을 구분하기는 좀 힘들거든요. 이 얘기는 뭐냐면 굳이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님들께서 내가 직장 다녀서 아이를 이렇게 돌보지 못해서 아이가 그런가 보다 이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. 그게 제일 안타깝거든요. 음. 충분히 부모님으로서 본인의 인생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에 직장 생활도 있는 거고 어느 일부분은 아이들을 좀 더 잘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는 부모로서 너에게 해줘야 되는 직장 생활과 이런 거 되게 당연한 거야. 그러면 엄마는 여기까지 널 도와줄 수 있어. 여기서 네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조금 잘 계획을 해보자.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.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독립. 그러니까 이 아이가 꾸려가는 어떤 학습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학교 2학년, 3학년이 지나가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는데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 이외에 내가 얘 옆에 계속 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성적을 덜 받진 않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듯이 얘는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결과에 대해서 부모님이 절대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. 음. 왜냐면은 그 죄책감을 갖는 순간 이 아이가 학습에서 본인이 한 거잖아요. 본인의 잘못된 부분을 짚고 개선해야 될 시기에 감정적 호소를 해버리게 되면 대부분 직장맘 분들께서는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내가 얘를 잘 돌봐주지 못해서라는 죄책감을 가지시거든요. 이 부분이 조금 없어도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이건 온전히 본인의 학습의 문제입니다. 그거를 어머니께서 같이 있어준다고 해줄 수 없어요, 고등학교 때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을 긋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,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집안에서만 이제 가정교육을 함께 이제 하면서 이제 양육을 하시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의 특징에서는 남편분이 출근하시고 아이는 학교를 가고 저는 온전히 부모님의 인생을 조금 짜보셨으면 좋겠어요. 뭐 운동도 좀 하고 책도 좀 읽고 아이들에게 오면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뭐가 좋더라 이렇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온전히 이제 아이가 오기만을 기다리시다 보면은 아이가 좀 늦게 왔을 때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직장맘 분들께서는 아이가 조금 부진하거나 잘 해나가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죄책감 이게 문제인 것 같고요. 어머니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제 집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주로 중점을 두신 분들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뭔가 학습을 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공허함이 좀 크신 것 같아요. 음.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건지 보셔야 되고요. 아이가 내 눈앞에 없으면 불안한다던가 아니면은 초등학교, 중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면 그때 한참 또 갱년기가 오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화롭게 하시려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취미라던가 뭔가 생활에 대한 나만의 생활에 대한 인생의 길을 좀 더 강하게 자리 잡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. 그러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때 그 아이에게 집중해 있지 말고 본인의 얘기를 아이와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매터리얼들을 계속 뭔가 하나하나 해나 가시다 보면 조금 더 나은 부모님으로서 아이들과 대화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